9가지 질문으로 초대받은 분을 한순간에 탈탈 터는 시간. 구혜영의 나 인터뷰. 오늘도 예리한 질문으로 확실히 털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해피바이러스.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구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이나 글을 읽다 보면요. 정말 다양한 부호들이 있다는 거 아시게 되겠죠. 쉼표도 있고요. 느낌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마침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쉼표가 있는 자리에는 삶의 어떤 그런 여유로움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겠고요. 또 느낌표가 있는 자리에서는 세상과 자신이 하나 되는 그런 공감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물음표가 있다면 끈기와 인내와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침표가 있다면 끝을 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도전을 다시금 해봐야 하는 그런 시점을 알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구혜영의 나 인터뷰는 변함없이 멋진 분을 모시고 신나게 출발합니다.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시민사회 등불이시죠. 한국 NGO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성공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박상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멋지게 하고 나오셨네요. 예. 네, 오늘 만연한 가을이죠? 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춥네요. 네, 그러시죠. 네. 오늘도 제가 변함없이요, 우리 박상필 교수님을 게스트로 모시기 전에 다른 게스트 분들처럼 탈탈 털기 위해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잘 들어보시고요. 어떤 분이신지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교수님께서는요, 1960년생이십니다. 그래서 만 57세시고요. 경북 청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청도 칠곡초등학교와 청도 이정치학 학사와 알래스카대 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경북대 대학원에서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요. 성공회대학교의 NGO 대학원의 대우 교수시고요. 그리고 한국 NGO학회장이시고 참여연대 운영위원과 행정안전부 공익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주 멋진 분이시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예, 제 이름 뒤에는 이제 NGO라는 게 따라다니는데요. 그렇죠. 예, 네. 20년 동안 이제 NGO를 연구해 왔는데, 네. 한국에서 이제 최초로 네. NGO를 연구하고, 네. 그 동안에 이제 NGO 학을 네. 처음으로 하나의 학문으로 네. 정립했습니다. 아. 그야말로 NGO를 짝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짝사랑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서로 NGO도 뭐 정말 우리 박상필 교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들 따르고 있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그 애창곡으로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죠? 예. 아, 예. 뭐 선택하게 된 뭐 이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일단은 이제 제가 엄치입니다. 아. 예, 예.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없고 네. 이제 우리가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네. 학생 운동을 하고 네. 또 제가 87년도 6월 항쟁 때 네. 총학생 회장을 했어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아는 노래가 네. 이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노래는 네. 같이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네. 굉장히 많이 불렀기 때문에 네. 이 노래는 제가 이제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데모할 때 열심히 불러서 목이 터지라고 했었던, 그렇기도 하고, 기타 치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배웠던 노래이기도 한 게 아침 이슬입니다. 정말 옛 추억을 떠오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에 보니까 내 마음의 서름이 이럴 때 양희은 이분도 그 표현이 제가 못하지만 불러보면 내 마음의 서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움과 한서러움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렇게 노래가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속히 안타까움, 서러움 이런 것들이 확 풀어지는 기회가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우리 시민사회, 뭐, NGO,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시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민 그러면, 뭐, 서울시에 사니까 서울 시민이야, 뭐, 이런데, 그러면 뭐, 저기 시골에 있으면 뭐, 국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일단 이제 시민은 이제 시민운동 네. 또 시민사회의 주체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이 개념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서울시장은 뭐 서울 시민 여러분, 네. 또 뭐 철원의 군수는 뭐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지칭을 하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시민인데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사회과학에서 시민 외에도 네. 뭐 국민, 네. 뭐 인민, 네. 민중 이런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험적으로 말하면 네. 이 시민이라는 개념은 일정한 영역 내에서 네. 법적 구성원, 네.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주민등록증을 가진 네. 이제 모든 사람을 네. 지칭하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NGO에서 네. 뭐 이 시민이라 그럴 때는 네. 굉장히 이제 규범성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단지 그 나라의 국민, 뭐 네. 일개 구성원이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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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가 시민됨, 네. 뭐 깨어 있는 시민, 그렇죠. 예, 네. 공화적 의미가 강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이라 그러면 당연히 네. 뭐 정부나 시장의 운영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네. 또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네.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렇죠. 이 그렇죠. 공공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이해를 하고 네. 또 참여하고 네. 필요할 경우에는 저항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규범적인 의미죠. 네. 예, 그런 의미가 이제 강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 변화를 주동하고 그렇죠.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힘을 가진 예. 그런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시민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계셔서 제가 등불이다, 빛과 소금이다 이런 표현을 처음에 썼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민성을 개발하고 이제 공공 문제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이런 역할은 이제 네.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네, 네. 그래서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아주 멋진 책을 내셨더라고요. 한국 시민사회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정말 책 제목도 아주 멋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제목이랑 이런 내용을 잠깐 봤는데 정말 멋지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요 책은 이제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따끈따끈하군요.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일단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에 네. 맞추어서 네. 시민사회에 대한 뭐 그랜드 디자인이니까 네. 단순히 이제 어떤 이론서가 아니고 네. 일종의 정책 제안서입니다. 아, 예. 그것도 예. 이제 그랜드 디자인이기 때문에 네. NGO 부분뿐만 아니라 네. 이제 자원봉사, 네. 사회적 경제, 민주시민교육, 네. 그다음에 아시아의 평화와 연대, 네. 네, 이런 전체 내용을 네. 정책적으로 이제 디자인한 건데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은 이제 네. 뭐 다양하고 네. 또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네. 일단 안보와 경제에 이제 초점이 가 있는데 네. 시민의 삶의 질의 정대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네. 이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네. 시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네. 확인하고 네. 자기 가지고 있는 이제 잠재력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이 시민사회 발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모든 것이 국가의 어떤 공권력이나 재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참여와 또 그런 마인드 또 관심 이런 게 정말 초점이 되면 훨씬 더 수월하고 또 편안하게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이 정치적 상황에서 네. 시민사회 발전해서 시민들이 공공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네. 비판적인 그런 능력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본다면 네.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렇죠? 네. 배려하고 동거의식을 가지고 네. 공동체 의식을 갖고 예, 심지어 우리가 이제 웰빙뿐만 아니라 네. 웰다잉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행복하게 죽는 그렇죠. 것도. 어떻게 죽을 건가 이런 네. 모든 문제가 네.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게 네. 시민사회에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국가의 권력, 네. 뭐 시장의 자본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초점은 현 네. 정부가 네. 장기적 관점에서 네. 시민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이제 정책 제안서입니다. 아, 네. 너무 훌륭하고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만 아니라 뭐 정책 기반자분들, 뭐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그리고 실무자분들이 꼭 읽어봐야 될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그랜드 디자인 조명문화사에서 나왔고요. 우리 박상필 교수님께서 지으신 걸로 그리고 배성한 분 교수님하고 같이 지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멋지고 디자인도 정말 멋있게 이렇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꼭 조명문화사의 한국 시민사회 그랜드 디자인 박상필 지음 책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시민사회 단체가 우리 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좀 더 추구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좀 추가적인 역할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지난 촛불 집회를 통해서 네. 이제 한국 시민사회 역동성이 이제 얼마만큼 대단한가. 네. 사실 이제 그렇죠. 한국 정도의 민주주의 수준이면 네. 시민들의 저항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한다. 그것도 아주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질서 있게 또 아주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네. 이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쉽지 않은데 사실 이런 한국 시민사 역동성은 이제 우리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외부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도 이제 대단하다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시민들이 네. 이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네. 참여하는 거는 민주주의 네.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한국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한국이 이제 이 복지 수준이 네. 우리 소득이나 네. 또 국가 경제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한 그렇죠.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민사회가 네. 이 국가가 제공할 수 없는 어떤 텀세와 관련된 네. 사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제 네. 생산하고 그렇죠. 예, 또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이제 국내만 머물지 말고 네. 국제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런 이 사회죠, 이 개발도상국가에 네, 지원해주고 그렇죠, 예, 네. 기아나 ODA. 기업권 같은 이런 문제에 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네. 국제적인 활동도 이제 강화해야 되죠.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ODA뿐만 아니라 네. 또 국제적 연대, 네. 또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원적으로 인간의 정체성과 또는 실존과 관련돼서 네. 근대성에 대한 의문을 좀 가져야 돼요. 아, 예, 예. 이런 근대의 물질 문명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배부르게 뭐 편하게 사는 게 모든 것이냐?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거를 국가도 고민하지 않고 네. 시장도 고민하지 않는데 시민사회가 네. 우리 사회를 어떻게 혁신하고 네. 또 대안적인 사회를 어떤 형식으로 실험해서 네. 우리들의 삶을 좀 더 이제 윤택하고 또 좋은 말로 한다면 더 아름답게 가꿀 건가 네. 이런 역할도 이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네. 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시민사회의 중요한 것들이 국민들의 시민들의 참여 끌어내는 일들과 그리고 세계와의 연대 그리고 이제 사회를 혁신하고 또 국민들의 어떤 시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까지 그렇죠. 책임지는 네. 그런 역할들 우리가 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NG학회를 이제 이끌어가고 계신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시민사회 단체 위상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진보와 보수 개념도 서구의 이제 일반적인 사회학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아, 예.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서구의 보수는 네. 민족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이제 네. 오히려 보수가 예. 굉장히 이제 미국 친화적인 뭐 이런 그렇죠. 성격을 띠고 네, 있다시피 네. 좀 다른데 네. 반드시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진보하고 친화적인 거는 아니에요. 아, 오히려 그렇죠. 이제 우리가 토크빌 같은 책을 읽어보면 네. 이런 시민사회는 보수하고 친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하고도 밀접한 그렇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네. 이제 한국에서는 어쨌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네. 시민사회가 굉장히 침체되고 그렇죠. 또 정부와의 관계 그러니까 네. 거버넌스가 이렇게 굉장히 후퇴하는 네. 그런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가 뭐 아시다시피
촛불 집회의 어떤 그런 이 연장성을. 산물로 그렇죠. 네, 네. 산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분위기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시민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 또 정책적으로 네. 어떤 제도를 만들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또 시민사회와 일정하게 정책적인 연대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아까 이야기처럼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네. 정신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곧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의 삶을 네. 네. 예,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죠. 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네. 많은 시민들이 역동적으로 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네. 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네. 비판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네. 지역사회에서 뭐 소수의 이런 공동체를 실험하고 네.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었으면 네. 하는 네. 그런 바람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박상필 교수님이 쓰신 한국 시민사회 그랜드 디자인을 그대로 실천하면 성공할 거다. 뭐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우리 그 정부에 계시는 많은 분들 이 책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번째 질문인데요. 저도 우리 NG학회의 이사를 맡고 있지만 박상필 우리 회장님께서 특히 중점적으로 이제 앞으로 사업을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또 할 거다.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이제 NGO 학은 이제 소수 학문이고 네. 또 신학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학문적으로 이렇게 잘 정립이 안 돼 있는데 네. NGO 학의 정체성이나 방법론 이렇게 학술적으로 네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가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NGO라 그러면 사실은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선진국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좁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가 아닌 조직 뭐 네, 이런 네. 게 아니고 네. 한국에서 말하는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네. 이런 개념인데 네. 이제 제 2년 동안 임기 중에 네. 이런 연구와 네. 또는 연대를 네. 외연을 좀 확대하려고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올해 종교단체의 공익 활동, 예. 내년에 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네네. 이렇게 또 자원봉사 네. 뭐 이런 것처럼 네. 외연을 좀 확대해서 이제 연구의 지평을 좀 네. 강화하고 네. 또 많은 회원들이 네. 자발적으로 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학회를 네.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해서 사실 이사도 함께 하고 있고 또 우리 박상필 교수님께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임기 중에 굉장히 좋은 활동들 많이 해주셔서 우리 그 NGO 학회 위상도 좀 높이시고 또 많은 그 NGO 학회 교수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부 활동과 시민사회에 많은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질문인데요. 성공에 대해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또 가르치시면서 좀 옛날과 차이점 있는 거 뭐 이런 거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취직에 대해서 네. 청년 실업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취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그저께도 뭐 신문에 칼럼이 나왔습니다만은 한국 대학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뭐 취직 중심으로 그렇죠. 가는 게 바람직하냐 네. 막 그런 비판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이 목적이 부재하는 네.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 건가 네. 또 대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혼동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네. 이 비주얼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이제 우리 사회 구조나 네.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네. 비판하는 능력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자 중심에서 네. 이게 그림 중심, 사진 그렇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런 네. 능력이 떨어져요. 네, 좀 사실 사고하고 그렇죠. 관조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미 많은 이제 연구서가 나와 있고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디지털 치매라는 네. 그런 책도 나와있다시피 네. 사실 이게 이제 인간의 정신 문명사에서 보면은 네. 일종의 후퇴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대학이 네. 인문이나 철학 같은 교육을 강화해서 네.
학생이 개인으로서의 어떤 인생의 목적, 네. 뭐 실존의 근본 문제 네.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는 게 네. 예, 좋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기본 학문이다, 뭐 인문학적 소양,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학들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많이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도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네, 미래에 뭘 해야 될까, 불안할 건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에 뭘 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미래의 불안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네, 어떤 목적의식의 부재. 네, 네. 예. 왜 사는지에 그렇죠. 관련된 부분.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네,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저도 많이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또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 있어서 공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8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획도 많으실 것 같고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또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 이제 NGO를 짝사랑하는 사람인데 네. 예, 20년 동안 이제 NGO를 연구하면서 네. 사실은 저희 어떤 지적 그런 능력을 네.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인문학의 철학, 심리학, 네. 또 자연과학에서 뭐 양자역학까지 넓혀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특히 이제 작년에 또는 올해 초까지 촛불 집회를 보면서 네. 그 한국 시민사회 역동성에 대해서 이제 애국의 많은 그 활동가와 네. 학자들이 네, 관심 많으시죠. 그렇죠. 관심도 많고 그야말로 뭐 찬사를 보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한국 시민사회를 네. 체계적으로 네. 저술해서 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저술한다는 거는 단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저술하는 게 아니라 네.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활동가들하고 대담을 해서 네. 그 살아있는 지식을 네. 포함한 그런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그 체계적인 책을 저술해서 네. 아. 이거를 이제 영어와 네, 다른 네. 언어로 네, 네. 번역을 해서 이제 전 세계에 네. 한국 시민사회를 좀 알리는 네. 이런 네. 일을 이제 한 5년 동안 네, 네. 프로젝트로서 하고 싶다. 아. 이런 이제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생각이십니다. 사실 그 촛불 집회의 핵심이 탄핵이다라고 좁게 보는 분들 계시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그동안 너무 성장해오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적폐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저항, 시민들의 참여였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잘 담아내는 그런 훌륭한 저서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자료 열심히 찾아드리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이제 열심히 달려와 봤는데 벌써 이제 9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나 인터뷰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네. 이제 활동이라든가 네. 또 사회에 대한 관점 네. 이런 걸 아주 이제 짧은 시간에 네. 축약적으로 네.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시민사회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사실은 뭐 이론에도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형 공중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네. 소형의 네. 자율적인 언론의 발달 예. 이것도 이제 사실 그렇죠.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팟캐스트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소통의 수단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와서 해보니까 저도 처음 해보는데 네. 재밌네요. 어쨌든 이런 이 수단이나 네. 이런 이제 인프라가 네. 앞으로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뭐 약간 이제 우리 박상길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약간 이렇게 막 가볍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 항상 진중하시고 항상 좀 진실되시고 이제 이런 성향이시다 보니까 막 이렇게 유머스러운 그런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민사회 그리고 특히 시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 항상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 NGO를 위해서 박상필 교수님 뵈면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게스트로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계획과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큰 일을 하셔야 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우리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국민들과 또 사랑, 관심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시민사회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상필 성공회대 교수님을 모시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인터뷰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전문적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실 계획입니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게스트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초대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나인터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